네, 안녕하십니까. 민원 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S 강사 박선장입니다. 네, 민원인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족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지속관리해서 민원인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필요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인을 위해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전화 응대를 더 친절하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소리 들으셔야죠. 민원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인 전화 응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의 친절도는요, 조사 대상을 총 61개의 읍면동 사무소를 비롯한 주민센터에 찾아갑니다. 전화 응대가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천시 표본 추출 직속 기관인 읍면 사무소를 바탕으로 할당을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정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4월 25일에서 5월 4일까지 8일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미스터리 쇼핑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화조사의 주요 내용은요, 맞이 단계부터 응대 단계, 전반적인 느낌, 종료 태도까지 해당 요건을 처리해도 민원인이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목소리, 말투, 끝인사, 충분한 설명, 또 본인 소개, 또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항목들로 평가됩니다. 콜당 2인의 평가 점수로 집계가 되고요. 요원별로 평균 점검 및 별도의 검증을 거칩니다.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서 전화 친절도에 공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체 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천시 종합 친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87.38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확신과 또 여러분들의 전문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민원인들도 확실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마무리 단계인 통화 종료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통화를 먼저 끊거나 또는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민원인과의 용건이 다 해결되어도 마무리 인사 시점에는 항상 3가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더 도움드릴 사항 없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내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용건이 다 해결되어도 플러스 한마디를 통해 마무리에 확신을 심어주는 말 한마디,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실과소 종합 친절도입니다. 김천시 실과소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의 점수는요, 87.58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통화 시 종료 속도가 끝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 처리가 끝나고 나면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들을 덧붙이는 말들로 인해서 확정적인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처리를 다 하고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황급히 전화를 먼저 끊는다면 그동안의 응대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못함을 인지하고 통화 종료 후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끊고 또는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읍면동 종합 친절도 평가입니다. 공무원 친절도는 86.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역시나 마무리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끝인사에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아니요 라는 답변을 들으시면
이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인사에 꼭 넣어주신다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일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 응대를 속히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대로 믿고 보이는 것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성스럽게 전화를 끊는 작업까지가 한 세트다 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 단계에서 신속하게 전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인이 초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고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 박 선장입니다 라고 명확한 발음과 말투를 써주세요. 전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목소리를 통해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없이 오롯이 목소리와 말투로 평가되므로 목소리 톤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나지막한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의 누구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는 내 이름을 말했지만 상대는 내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소속과 이름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4회 이상 벨이 늦게 울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더 좋습니다. 네, 응대 단계의 포인트는 해당 용건에 대한 정확한 요점 정리와 복창으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처리를 빠르게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더라도 가만히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잘 듣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상대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복창으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질문을 통해서 중간중간 요약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전화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전화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담당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담당자의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보다는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담당자님이 오시면 저희가 전원 메모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통화 중일 때도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담당자님이 통화 중이신데 지금 통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인 응대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대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아는 선까지만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말씀드립니다. 확정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대답은 해주면 민원인과 담당자를 오히려 곤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배려는 보다 나은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원인에게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낯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과의 대화 시에는 아는 정도를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묻는 말에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인사에는 혹시 더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전화를 끊은지 확인 후에 끊어야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야 전화 응대가 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민원 서비스의 접점은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직접 찾아가기보다는요,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알고 싶은데 하는 경우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통해 확인을 꼭 받아야 하거나 요청하는 사람들이 보통 전화를 하죠. 확실하고 명확함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전화 목소리는 자신의 근무 여건 및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잦은 야근과 많은 민원인들이 유입이 있는 날이면 전화를 받을 여유도 끊을 때조차도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민원인과의 통화가 그 전화 한 통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내리고 또 심지어 불만족했을 시에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불만 고객의 문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친절한 응대, 종료 인사 확실하게 해야 제대로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다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느끼지 못하는 친절이다? 그러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민원인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화 응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한 그 공무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화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저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는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 요? 네. 아, 네네. 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쌤, 우리 그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은 그 김천 혁신도시 외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김천 혁신도시요? 네, 그거 외에 다른 데도 뭐 새로운 신도시 조성 사업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지 전혀 표현이 되지 않고 있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성명, 소속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가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겠죠. 질문의 의도가 혁신도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하는지, 왜 묻는지에 대한 의중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다음 대화가 차단되었습니다. 흡사 대화를 차단하려고 일부러 네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적인 응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섭섭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무뚝뚝한 응대는 안 됩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쌤, 그 독감 접종 무슨 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연세가? 아, 네,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계산이 제가 원래 담당한 업무가 62인데, 아니라서. 네. 근데 잠시만요. 이거 여기 말고 저는 거든요. 아, 네네네. 번호 말고 원래 번호로 전화해 보실래요? 아, 그럼 그럼 아마 몇 번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할까요? 거기 이거 번호 인터넷 찾아서 나오신 거죠? 네네네. 그거 여기 하니까 번호 말고 대표 번호 하나 있지 않나요?
아,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했는데. 그럼 찾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마 담당자분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화 목소리가 낮고 웅얼거리는 소리라서 잘 들리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써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하는 대답은 무성의한 태도인 거죠. 마지막 마무리 멘트도 네로 끝났죠.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십니까? 묻지 않았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끊으면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찾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응대 태도를 보면서 괜히 그냥 전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너무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극적인 마무리 멘트는 의욕적으로 전화를 받고 또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나오는 멘트입니다. 한 번의 전화 응대로 나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화는 업무의 연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서로 표현되는 내부적인 일보다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더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네네. 좀 약간 맑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혹시 여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네네네. 이제 뭐 일반 내과 가서 혹시 혈압 높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정상이래요. 혈압 정상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일반 내과 가셔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아니면 정신과나 신경과 가시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미 시내 이런 데 가셔야 되고 여기는 일반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런 거는 네네.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통화하시는 분 성함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제가 다음에 혹시 통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 좀 드리려고요. 그때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이라서 이제 이름까지는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오시면은 다른 분들은 시청에 전화하니까 무슨 과에 간동 성명 다 밝히죠? 네네네. 네네. 그럼 전화 거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네, 그러세요. 네네. 저는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은 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직원 이름은 네네. 다 나와 있는데요. 네네. 통화하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어,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직원분이 많이 당황하셨죠? 이 대화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일반적인 대답을 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직원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직감하셨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름을 왜 묻죠? 조직도에 있습니다 라고 불필요한 말들을 계속 하게 되죠. 왜? 내가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떳떳하지 않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직감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 분 다 만족스러운 응대가 되었을까요? 네, 민원인이 어떤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시는지 물어봐야죠. 알아본 병원은 있으십니까? 물어봐야죠. 열린 질문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정보를 말을 해야 전화 목적이 달성됩니다. 상대가 묻는 말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 이름이 각인되고 그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원 응대, 전화 응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요. 예. 병영체 등록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 담당 직원에 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예, 우리 네, 돌려드릴게요. 옆에 직원들 이거 그러면- 담당자 돌려드릴게요. 예. 그럼 직통 전화번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전화의 목적을 너무 빠르게 파악하셨죠? 그래서 네네네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겨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거나 또는 네, 보다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천천히 여유 있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민원인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연결하겠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히려 여유를 갖고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직통전화 123-456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금방 끝나고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전화응대의 5가지의 접점 포인트는 전화응대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나의 업무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무뚝뚝한 어투는 오해를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찾지 않는 분은 민원인보다 나의 업무를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 전화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전화를 받을 때 소속 성명을 밝히는 것은 제 이름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화응대는 내가 하는 부수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내가 일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첫인사, 응대, 끝인사까지 완벽한 패턴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화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제대로 잘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이 인사말 정확하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총무팀 박선장입니다. 부서명 이름 끝까지 듣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민원인의 어떤 전화의 요건을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확인하고 여유롭게 통화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급하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적극적이고 알기 쉬운 설명이 업무의 전문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표시, 지금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더 필요한 사항 없으십니까? 물어보면서 아닙니다, 아니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전화 문화. 궁금한 걸 묻고 묻는 거에 정확히 대답해서 마지막 문구에 서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라는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실 때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내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전화응대 문화.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더 멋진 전화응대로 더 나은 서비스로 만족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